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편 도영은 망가진 텃밭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 태수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이런 일은 처음이라. 바로 그때 지민이 뛰어오면서 소리쳤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뭐가?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아빠 돈을 훔쳤다고,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지민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상하게 저를 봐요. 전학 온 애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도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태수의 아기가 손녀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더럽히는 이런 짓을 용서할 수 없었다. 지민아,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지만 도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정신적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날 저녁 도영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지만 정직함만으로는 이런 악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마을 끝쪽에 이르렀을 때 도영은 또다시 낯선 차를 발견했다. 어제와는 다른 차였지만 분명히 마을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번호판을 확인했다. 그리고 차 안의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태수와 함께 왔던 그 남자 중 하나였다. 뭘 하는 거야? 도영이 큰 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당황한 듯 급히 시동을 걸고 떠났다. 도영은 확신했다. 태수가 자신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뭔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가족들을 모았다. 서진아, 지민아,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태수가 단순히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진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일단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조심하자.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알려줘. 하지만 도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태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평생 지켜온 평화로운 삶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로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다. 평생 정직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한도영.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태수의 계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태수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영 가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도영은 마을 슈퍼에 들렀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슈퍼 아주머니 조미숙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다.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그리고 도영이 물건을 고르는 동안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선생님, 혹시 따님 일이 많이 힘드시죠?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좀 복잡한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소문이 좀 이상하던데. 따님이 정말 남편 돈을 가지고 나온 게 맞나요? 미숙의 질문에 도영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미숙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다. 도영은 물건값을 치르고 슈퍼를 나왔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태수가 퍼뜨린 소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을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도영은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지만 모두들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이러다가 정말 마을에서 고립되는 건 아닐까. 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집에서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병원에서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면접관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뭐냐? 전 남편과 재산 문제는 없냐? 서진의 말에 도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걸 면접에서 물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시골 병원은 평판이 중요한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채용하기 어렵다고. 도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태수의 아기가 이제 서진의 취업까지 방해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아버지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야. 어딜 가겠다는 거야? 하지만 도영의 마음도 복잡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말 가족 모두가 이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마을 이장 김순칠이 급히 도영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도영아, 큰일 났어. 순칠의 얼굴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세요? 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집 토지 문제로 조사를 나온대. 토지 문제요. 누가 신고를 했는데 내 집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거야. 그리고 건축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순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집 지을 때 모든 절차를 다 밟았는데 서류도 다 있고. 그럼 누가 왜 이런 신고를? 도영과 순칠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태수였다. 이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집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도영은 다리가 휘청했다. 평생 모아서 지은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도영아, 일단 서류부터 다 준비해봐. 내일 공무원들이 나온대. 순칠이 떠난 후 도영은 집 안의 서류들을 모두 뒤져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건축 허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도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아무리 서류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지민은 학교에서 또 괴롭힘을 당했다며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서진은 취업 실패로 인해 우울해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도영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도영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내일 공무원들이 와서 집을 조사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새벽 5시 도영은 일어나서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마을 입구 쪽에서 또다시 낯선 차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2대였다. 분명히 태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저들이 뭘 더 계획하고 있을까? 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오전 9시 군청에서 공무원 3명이 왔다. 토지관리과장, 건축과 직원, 그리고 조사관이었다. 한도영 씨 맞으시죠? 토지 불법 전용 신고 건으로 나왔습니다. 관리과장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집을 지었는데요. 도영이 준비해둔 서류들을 내밀었다. 공무원들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리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확인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건축 허가도 제대로 받으셨고, 건축과 직원이 말했다. 그럼 신고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이런 신고를 했는지 아세요? 조사관이 물었다. 도영은 태수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돌아간 후 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태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도영이네 집에 공무원들이 왔다면서? 응, 뭔가 불법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대. 역시 뭔가 수상했어. 시골에서 저렇게 큰 집을 지으려면, 그리고 딸도 이혼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이런 수근거림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다. 도영이 마을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녁 무렵 도영은 정자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아버지,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서진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가족 있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말 아버지까지 피해를 보실 것 같아요. 서진아,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도영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버지, 태수가 정확히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집이야.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린 거였어. 집을요? 그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받을 게 없으니까 내가 친정에서 사는 이 집을 노리는 거지. 만약에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갈 곳이 없어질 테고. 도영의 추측에 서진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결국은 제가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 부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을 아래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여러 대인 것 같았다. 또 왔나? 서진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니 태수의 차와 함께 낯선 차 2대가 더 보였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서진아, 집으로 가자.
빨리. 도영과 서진이 급히 집으로 향하는 동안 태수 일행도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보다 더 거칠고 강한 소리였다. 도영이 문을 열자 태수와 함께 4~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은 표정이었다. 장인어른,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태수야, 이 사람들은 또 누구야? 아, 제 동업자들이에요. 건축 일을 같이 하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건축업자라기보다는 조폭에 가까워 보였다.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야 해? 간단해요. 장인어른,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맙시다. 서진이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태수가 말을 멈추고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을 보았다. 아니면 뭐?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잡히든지 하라는 거예요. 태수의 말에 도영은 경악했다. 뭐라고? 담보로 잡는다고? 서진이가 저한테 빚이 있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쓴 돈들, 그걸 갚아야죠. 그런 빚은 이혼할 때 이미 정리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서진이가 제 돈을 가져간 증거가.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서진이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내역서예요. 총 3천만 원.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영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서진 명의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서진아, 이게 뭐야? 아버지, 그건 제가 생활비로 쓴 거예요. 태수가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생활비, 서진아, 3천만 원이 생활비야?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갔잖아. 태수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논리적으로는 태수 말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단해요. 3천만 원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잡히든지. 이 집이 3천만 원보다 훨씬 비싼데. 그럼 서진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죠? 그럼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태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처음부터 서진을 이 집에서 내쫓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안 돼!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수가 뒤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 순간 집 안이 삽시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태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태수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지민아, 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 앞으로 나서며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서진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 말을 들어? 집을 담보로 잡자는 말을? 그럼 3천만 원을 갚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든지.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태수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족 앞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알겠어. 내가 나갈게. 서진아! 도영이 깜짝 놀라며 말렸다. 아버지, 이렇게 되면 아버지까지 피해를 봐요. 차라리 제가. 안 돼! 이게 내 집이야!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그때 방에 있던 지민이 갑자기 뛰어나왔다. 아빠! 모든 사람들이 지민을 바라보았다. 15살 소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 지민아!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아빠! 왜 이렇게 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런 짓을 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민아, 아빠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요? 아빠가 도박해서 집 날린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때린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민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민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돈 달라고 소리치고 제가 다 봤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이게 아빠가 할 일이에요? 태수는 딸의 말에 당황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딸에게 들켜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민아, 너는 몰라. 어른들 일은. 몰라요? 제가 뭘 몰라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지민의 말에 태수 뒤에 서 있던 남자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그들이라도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웠다. 형님, 이건 좀. 그중 하나가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아, 방에 들어가. 태수가 급하게 말했다. 싫어요? 그 순간 서진이 딸을 끌어안았다. 지민아,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민이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니야. 우리는 어디도 안 가.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진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다시 압박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해?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하지만 돈 문제는 남아있어. 그 돈이요? 당신이 도박으로 날린 돈 메꾸려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쓴 생활비가요? 서진이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적으로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얘기할게요. 서진의 단호한 태도에 태수는 당황했다. 법정에 가면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진아,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요? 당신이 먼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경찰이 왔다. 태수 일행 중 하나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누가 신고했어? 태수가 화를 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실은 마을이장 김순칠이 신고한 것이었다.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차가 도영의 집 앞에 멈추고 경찰관 2명이 내렸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아, 경찰관님. 저희는 가족끼리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태수가 어색하게 말했다.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경찰관이 태수 일행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게 잠깐만 있다가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나요? 경찰관이 도영에게 물었다. 도영은 잠시 망설였다. 신고를 하면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다. 사실은 도영이 말하려는 순간 태수가 급히 끼어들었다. 경찰관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가족 문제를 상의하려던 것뿐이고. 그럼 다른 분들은 누구시죠? 경찰관이 태수 일행을 가리켰다. 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가족 문제 상의에 왜 참석하죠? 경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수는 대답을 못했다. 일단 모두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을 하자 태수 일행 중 몇 명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폭행, 공갈 등의 전과였다. 이분들이 왜 여기 계시죠? 경찰관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다. 그게
잠깐만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이유가 뭔가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협박죄로 걸릴 수 있었다. 일단 파출소에 가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경찰관이 태수 일행을 데려가려 하자 태수가 다급하게 도영을 바라보았다. 장인어른,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냥... 태수야, 이제 그만해. 뭐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도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우리 서진이가 내게 잘못한 게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건 용서 못해. 장인어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 바로 신고할 거야. 도영의 단호한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자, 가시죠. 경찰관이 태수 일행을 데려갔다. 태수가 경찰차에 타면서 도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위험한 빛이 스쳐갔다. 장인어른,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태수는 사라졌다. 경찰들이 떠난 후 도영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태수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할아버지, 제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았을까요? 지민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지민아, 잘했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거야. 도영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 태수가 더 화가 났을 텐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굴복할 수는 없잖아. 그날 저녁 도영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 일로 태수와는 완전히 적이 되었다. 앞으로 더 큰 보복이 있을 수도 있었다. 마을 정자에 앉아 있는데 이장 김순칠이 올라왔다. 도영아, 괜찮아? 네, 이장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 그런데 도영아, 조심해야겠어. 저런 사람들은 보복할 수도 있거든.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순칠이 떠난 후 도영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태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도영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영은 집 주변에 낯선 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이 꺼진 채로 주차된 차였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감시하고 있는 건가? 도영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불안한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서진은 잠꼬대를 하고 있었고 지민은 자면서도 계속 뒤척이고 있었다. 도영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낯선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분명히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태수가 뭘 계획하고 있을까? 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 2시경 갑자기 창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뭔가 금속성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도영이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집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뭔가를 던지고 가는 것 같았다. 뭐지? 도영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멈췄다. 대신 창문으로 계속 지켜보았다. 몇 분 후
그 낯선 차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도영은 마당으로 나가 확인해 보았다. 마당 한가운데에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벽돌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라. 안 그러면 쪽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도영은 벽돌과 쪽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태수가 본격적으로 협박에 나선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신고한다고 해서 태수가 포기할 것 같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특히 지민이가 가장 걱정되었다. 아직 어린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집을 떠날 수도 없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평생 모아서 지은 소중한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에게 굴복할 수는 없었다. 도영은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기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태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곧 벌어질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장 큰 시련이 아직 남아 있었다. 협박 쪽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다. 도영은 가족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서진은 또 다른 병원 면접에서 떨어졌다. 지민은 아이의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왜? 무슨 일이 또 있었니? 아이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지민의 말에 도영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손녀까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지민아, 조금만 더 참자. 할아버지가 꼭 해결해 줄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영 자신도 막막했다. 그날 오후 도영은 혼자서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산 중턱에 있는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도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지민이 혼자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지민이 가는 방향이 집이 아니라 마을 끝쪽이었다. 도영은 이상해서 지민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지민은 마을 끝에 있는 폐가로 향했다. 그곳은 도영이 젊었을 때 살던 옛날 집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지만 도영의 교사 시절 물건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 지민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도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집 안에서 지민은 먼지가 쌓인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교무일지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뭘까? 지민이 교무일지를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영이 교사 시절에 쓰던 것으로 학급 운영에 관한 기록과 함께 교육 철학에 대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지민은 한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영이 적어 놓은 글귀였다. 가족은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도영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민아, 여기서 뭐 하니? 지민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어떡해? 내가 여기 오는 걸 봐서 따라왔어. 그런데 왜 여기 왔니? 그냥 할아버지가 예전에 살던 집이 궁금해서요. 지민이 들고 있던 교무일지를 본 도영은 놀랐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찾던 건데. 할아버지,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말 진짜예요? 지민이 그 글귀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떤 말? 가족은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말요. 도영은 자신이 젊었을 때 적어 놓은 그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믿고 살아온 말이야. 그럼 할아버지도 저희를 지켜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지민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아빠가 또 올까봐. 우리가 정말 여기서 쫓겨날까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인 것 같았다. 도영과 지민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태수의 차와 함께 낯선 차 3대가 더 와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지민아,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나가볼게.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할아버지를 믿어. 도영이 집 밖으로 나가자 태수와 그의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모두 험상궂은 표정이었다. 장인어른 드디어 찾았네요. 태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태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을 안 비우셨네요. 약속은 지켜야죠. 무슨 약속? 나는 너와 약속한 적 없어.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수가 손짓을 하자 그의 일행들이 도영을 에워쌌다. 이 사람들아, 뭘 하려는 거야? 간단해요. 장인어른이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요. 확실한 방법이라니?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잖아요. 태수의 말에 도영은 경악했다. 뭐라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물론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요. 그냥 조금만. 태수의 말에 도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이놈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방화는 중범죄야. 중범죄요? 누가 방화했다고 했나요? 그냥 실수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태수가 뻔뻔하게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와 소방차였다. 누가 또 신고했어? 태수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실은 지민이 몰래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위험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낸 것이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태수 일행을 둘러쌌다. 신고 접수된 건으로 나왔습니다. 방화 예고 및 협박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방화 예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태수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민이 휴대폰으로 태수의 말을 녹음해둔 것이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지민이 뛰어나와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녹음 파일에는 태수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태수 씨, 당신을 방화 예고죄 및 협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태수는 발악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잠깐만요. 경찰관이 태수의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기름통과 라이터 등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뭡니까? 그건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관 중 한 명이 태수의 신분을 자세히 조사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태수 씨, 당신 건축업자 맞죠? 네, 그런데 당신이 작년에 지은 5호 아파트 부실 시공건으로 수사 중이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찾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불법 건축 허가 관련해서도 조사할 게 있고요. 경찰관의 말에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도영을 괴롭히려다가 자신의 더 큰 범죄가 드러난 것이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수는 방화예고죄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 불법 건축 허가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되었다. 장인어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오면 태수가 경찰차에 타면서 소리쳤지만 경찰관이 문을 닫았다. 태수 일행들도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다.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이 떠난 후 도영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다. 지민아,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구나. 할아버지, 제가 잘했어요? 그럼 정말 용감했어.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의젓할 줄 몰랐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도영의 집으로 몰려왔다. 태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도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장 김순칠이 도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의심해서 미안했어. 박말순 할머니도 사과했다. 괜찮아요. 다들 오해할 만했어요. 도영은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감사해했다. 그런데 도영아, 태수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부실 시공에 불법 건축까지. 최덕수 어르신이 혀를 찼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죠. 도영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일주일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태수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아파트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태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아버지, 정말 끝난 건가요?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서진은 마침내 마을 보건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태수 관련 소문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동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민이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지민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할머니, 제가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해도 돼요? 지민이 영숙에게 물었다. 무슨 자랑? 할아버지가 악한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다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지. 영숙이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 달 후 도영은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태수 일당이 망가뜨렸던 채소들을 다시 심는 것이었다. 여보, 이번에는 뭘 심을 거예요? 영숙이 물었다. 상추, 쑥갓, 그리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도 심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도영이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감회가 새로웠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저녁 무렵 도영은 마을 정자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다시 돌아왔다. 할아버지, 지민이 뛰어와서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물었다. 지민아,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라. 네.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장문 숙제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썼어요. 무슨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입니다라는 제목으로요. 지민의 말에 도영은 웃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라니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도영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지민아,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그래도 저한테는 영웅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뭘 감사해.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서진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도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지민아, 너도 정말 용감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도 정말 멋있었어요.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날 밤 도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더 이상 밖을 감시하는 차도 없었고 협박 전화도 없었다. 진정한 평화가 돌아온 것이었다. 며칠 후 도영은 예전에 지민이 발견했던 교무일지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하나 더 적었다. 진정한 승리는 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도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꾼 텃밭에서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영숙이 차를 가져와 도영 옆에 앉았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텃밭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게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응, 새로운 시작. 도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그리고 소중한 딸과 손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지민이도 있었다. 이제 지민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다. 도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고향의 맑은 공기가 배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도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이 들어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함께 살아온 사람뿐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갔다. 긴 싸움을 끝낸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공유해서 함께 토론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